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의 적용 설계 기준에 대해서, 적용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한동안 업로드를 좀 못해가지고, 보통 업로드를 한 일주일에 2개 정도 업로드를 하는데, 요 근래에 이제 바쁜 일 때문에 업로드를 좀 못하게 됐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이제는 시간이 좀 돼서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은 적용 설계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건축물을 설계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제 마주치는 영역이 바로 조경인데, 예전에는 조경 설계를 건축사가 직접 또는 이제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조경 설계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건축이 점점 세분화되고 또 그 건축 설계, 건축물 자체의 설계 양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시간이라든지 여유가 생기지 않아서 이제 적용 분야를 이제 적용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현재는 대부분이 적용 업체에 맡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이제 규모가 좀 작거나 아니면은 컨셉이 되게 중요한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건축사가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적용 설계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들어가는 적용 설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사가 직접 하는 거나 아니면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그 적용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적용 설계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설계할 때 적용 설계를 별도로 맡기는, 작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맡기지는 않는데 제가 직접 하는데,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렇게 큰 건축물들이 있어요. 아니면 상업시설이라도 조금 규모가 큰 건축물들 같은 경우에는 적용 설계를 직접 맡기기는 하는데, 그렇게 업무를 맡기더라도 전체 컨셉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적용의 이제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컨셉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업체에 전달을 해서 건축물과 이제 조경이 조금 그 좀 동떨어져 보이지 않도록 건축 설계와 좀 어울릴 수 있도록 이제 적용 설계를 요청을 하는 편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법령 정보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적용을 보시면 1항에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 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의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 된다면은 대지 안의 적용 기준을 적법하게 따라가야 되는 거고,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 안의 적용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행령을 보시면은 건축법 시행령 대지의 적용 27조입니다. 법 42조 1항, 여기 보시면 42조 1항이죠. 200제곱미터 기준.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외 조항인 거죠.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모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외 조항으로 적용을 이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항 1호부터 10호까지 10개가 있습니다. 1번 그 1항 1호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호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인데,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죠. 여기는 200제곱미터였는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굉장히 많이 완화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뿐만 아니라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연면적 기준으로도 되어 있죠.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여기 4호까지는 2, 3, 4까지는 공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5호 같은 경우에는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제 어차피 식재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하지 않아도 된다 보시면 되고요. 축사, 그 다음에 7호의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기존에 제가 완화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그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거기에 보시면은 완화 내용이 적용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저기 위에 카드를 따라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8호의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리고 농림 지역 또는 관리 지역의 건축물. 그다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작네요. 작아서 안 보이겠네요.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관광진흥법 제2조 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 과목에 따른 전문 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시설의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에 따른 골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광시설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조례로 정해야지만 완화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법 42조 1항 단서, 아까 200제곱미터죠. 조경 등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 조례로 정하는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이걸 따라가야 되겠죠, 우선은. 자,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 및 물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10% 이상이 되고,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5%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공장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완화 조항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5%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항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철도에 관련된 철도 중 역사시설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공장은 해당될 수는 있기는 하지만 공항시설이나 철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가 없겠죠. 이제 관급공사로 진행을 할 테니까 민간에서는 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 건축물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적용 기준을 따라야 되는데, 소규모죠. 200에서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10%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요 내용들이 건축 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다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이것보다 더 완화되어 있다면 그 기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호는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 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 부분의 적용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42조 1항에 따른 대지 면적의 적용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 면적을 산정하는 면적은 법 42조 1항에 따른 적용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밑에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 규칙으로 넘어가면 27조 1항 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이렇게 해서 다른 물류시설을 말한다라고 돼 있고,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보통 요거는 조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서울시 조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에는 요 정도까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조례를 보시면은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따라가 보고 별도의 지침, 그 국토부 고시가 되어 있는 적용 기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자체에서 나오는 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유사한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지안의 적용, 서울시 같은 경우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42조 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적용에 필요한 면적, 이하 적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확보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 면적의 15% 이상,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 면적의 10% 이상,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5%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대지 면적의 몇 퍼센트 이상을 조경 면적으로 해야 되냐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이적 제한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해야 된다. 네, 있고 1항에 따른 적용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제 조경을 설치를 하기는 하는데 조경에 대한 이제 산출 방법, 적용 면적의 산출 방법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m 미만인 5개 적용 부분은 적용 면적으로 모두 산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표면이 있고 건축물이 있으면 이게 2m 기준이라고 보시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단이 져서 좀 올라가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요 부분에 적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m 미만이면은 적용으로 산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DA라고 해서 드라이 에리어인데 그 위에다가 뭐 적용을 한 경우도 저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적용 면적이 워낙 부족해서 그런 경우에도 적용을 설치한 경우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적용 면적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적용 면적은 2분의 1을 적용 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적용 면적 기준의 3분의 1까지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필로티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이 이렇게 있고 필로티 같은 경우에는 조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필로티 내부에. 근데 이 적용에 대한 면적이 100%다 적용 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절반까지만 적용 면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절반까지만. 나머지 절반은 인정을 안 해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적용을 하려면은 더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절반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상한선이 있어요. 전체 적용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를 우리가 적용 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적용 설치한 부분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33.33 제곱미터까지밖에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은 33.33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로티 하부의 적용을 66.66 뭐 이런 식으로 666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절반인 33.33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3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까지죠. 네, 이렇게까지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제1항 및 027조 2항 4호에도 불구하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적용 면적은 대지 면적의 5%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완화조항 보셨죠? 완화조항 중에 하나. 네. 그다음에 기존에는 200제곱미터에서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는 10%였는데 조례상으로는 5%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완화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따라가면 된다라고 법에는 이제 완화된 법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5%로 하시면 됩니다. 자, 027조 1항 5호에 따른 적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완화 조항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구청장이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 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내에 그다음에 이제 구청장이 녹지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정 공고한 지역의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축사 또는 창고 그다음 교정시설, 군사시설,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 전용 건축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용 차고 및 관련 시설, 학교, 적용 면적 기준의 2분의 1 이하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 터미널, 농수산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해당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이 완화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보시면은 그 주택이나 축사 또는 창고가 있기는 한데 도심지에서는 해당이 조금 안 되겠죠.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식재 등의 적용 기준을 보시면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적용의 식재 기준, 적용 시설물의 적용 종류 및 설치 방법 등 적용 기준법의 42조 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적용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적용 기준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등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텃밭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적용 면적 산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완화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용 기준뿐만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개공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공개공지에 조경을 설치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일부 완화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개공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더 이제 완화받을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 기준이 이제 국토부에 고시한, 여기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적용 기준이죠. 보시면은 조경 설계를 할 때 요거를 보고 이거를 기준으로 조경 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요걸 보고 설계를 하는데, 내용이 워낙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중요한 내용들이나 이제 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만 설명을 조금 드리고요. 요거는 별도로 다운 받아 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별도로 하나 올려 놓겠습니다. 적용 기준은. 근데 이게 법대처에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기준은 건축법 42조 2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정의를 보시면은 조경이란 그리고 적용의 면적, 적용 시설, 적용 시설 공간, 식재라고 해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재 수량 및 규격이 있습니다. 적용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적용 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 면적 1제곱미터마다 이제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지역이 좀 나뉘는데, 상업, 공업, 주거, 녹지 지역이 나누어지고, 여기에서 교목과 관목으로 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상업 지역 내에서는 교목이 0.1주 이상, 관목이 1.0주 이상, 뭐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식재를 해야 될 때 이제 흉고 직경이라든지 그런 직경이라든지 뭐 수감폭, 그리고 수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적용 설계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옥상 적용 면적의 산정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에도 요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표면에서 2m 이상의 건축하는 구조물의 옥상의 식재 및 적용,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물에서 2m 이상인데 이게 이제 옥상인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테라스가 되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그 적용 시설물 위치가. 네, 그래서 그 식재 2분의 1만 산정을 해줘요. 일반적으로 2분의 1만 산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요거는 건축 설계를 하시더라도 적용 기준을 조금 읽어보시고, 적용 도면이 넘어오게 되면은 검수를 별도로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검수를 하실 때 이 내용들을 알고서 검수를 하는 것과 모르고 검수를 하는 거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을 뭐 몇 번 정도 읽어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읽어보시고 검수하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토심의 내용도 나와 있어요. 토심에 대한 내용도. 네, 그래서 뭐 조화료 및 지피식물 같은 경우에는 15cm 이상, 인공토 사용 시 10cm 이상, 소관목, 대관목, 교목이 있는데, 그런 경우마다 이제 그 토양에 인공 토양을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일반 토양을 사용하든지 토심에 대한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좀 제가 길게 설명드린 것 같네요. 오늘은 그 조경 설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설계자 입장에서는 평면상에서 그 지도라든지 아니면 1층 평면도 아니면 옥상 평면도에서 나무 한두 개 심거나 이제 배치해 하는 것 보면 되게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그 안에서의 이제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조경 시설물이 있으면 그 안에서의 동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 가지고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적용 설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심어 놓으면 지피식물이라든지 관목 같은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초화류나 지피식물 같은 경우에는 걷어내거나 할 수는, 왜냐면 토심도 얕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위치도 좀 바꿀 수 있고 하겠지만, 관목 같은 경우나 아니면 교목 같은 경우에는, 토심도 이제 높고, 뿌리도 너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번 나무를 심어 놓으면 옮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옮기게 되면은 나무가 다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위치를 계속 바꾸다 보면은. 예,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가벼운 요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경 설계를 하시더라도 웬만하면은, 조경을 한번 자리 잡으면 변경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획을 하시고, 건축주분하고 상의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능하면은 옥상 조경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옥상에 조경을 하게 되면은 누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수가 생기면은 그때부터 이제 일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 하자 보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누수를 잡는 것. 그래서 미리 옥상에는 조경을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조경을 옥상에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화분을 좀 갖다 놓든지 아니면 플랜터를 만들어서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방수층 위에다가 별도로 분리돼서 이동이 가능하다거나 아니면은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규모를 축소해서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옥상에는 가능하면 적용을 하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지안의 적용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도건축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